예를 들어 관세가 8%라고 했을 때 이 물건의 정상적인 가격이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00만 원에 8%니까 100만 원에 신고를 하고 8만 원의 관세를 납부하면 되는데 내가 관세 납부하기 싫다고 50만 원에 신고를 한 겁니다. 50만 원에 신고를 하니 8% 더하면은 관세는 4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무신고 가산세. 물건이 확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게 10개가 들어왔는데 9개에 대해서만 신고하고 하나가 어찌어찌 그냥 반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느냐? 걸리면은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눈치 보면서 이렇게 나가야지 하는데 저기 세관 공무원이 선생님 잠깐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자, 가방 좀 열어볼까요? 에헤 40% 당첨.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동반자 정재환입니다. 세법에서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와 납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법에서 규정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괘씸하죠? 감히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에이 받아라 가산세! 자, 그래서 가산세는 괘씸죄입니다. 괘씸한 자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페널티입니다. 관세법도 세법의 일종입니다. 그런 관세법에서도 다양한 가산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이론적으로도 중요하고 즉 시험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실무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러한 가산세를 한 방에 정리해 놓은 그러한 영상이나 사이트는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가산세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세법에는 관세법도 그렇습니다. 법정 납부 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납부 기한이 경과하여도 관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여하는 페널티, 우리는 이것을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합니다. 자, 그럼 가산세는 얼마이냐? 항상 얼마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미납세에게 3%가 먼저 1차 가산세로 붙고 2차 가산세라고 하여서 기간이자죠. 하루당 0.02%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럼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납부기한은 언제인데요? 이상하다? 우리는 한 번도 가산세를 내본 적이 없는데? 아니, 애초에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는데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게 존재하나요? 예, 존재합니다. 자, 실무적으로는요 수입신고 후에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느냐? 사후 납부라고 하여서 신고가 수리된 후에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월별 납부라고 하여서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월 단위로 한 방에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후납부 제도, 월별 납부 제도. 이러한 사후납부 제도나 월별 납부 제도는 담보의 제공 또는 법에서 규정하는 실적이 있는 경우 또는 신용이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사후납부 제도나 월별 납부 제도의 요건이 무엇인지는 다음 기회에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고, 글쎄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는 사전 납부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 납부지연 가산세 이슈는 크게 발생하지 않고, 사후납부 대상이거나 월별 납부 대상인 경우는 이러한 납부지연 가산세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2022년 개정사항이면서 시험에서 잘 나오는 그런 부분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이전 명칭은 가산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는 가산금이라고 해서 일종의 페널티인 가산세와 완전히 별개로 규정을 했었는데 2020년에 개정이 되면서 이제 가산금을 가산세라는 용어로 통일을 시키고, 사실 금액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1차 가산금, 1차 가산세죠. 3%였던 것은 동일하고, 가산금 시절에는 한 달에 0.75%, 즉 2차 가산세, 과거의 명칭이 변경되기 전에는 2차 가산금이었겠죠. 이러한 기간 이자가 한 달 단위로 0.75%씩 부과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달 지나서 내가 0.75% 부과됐어? 에이, 그러면 내일 모레 납부해서 뭐해? 어차피 한 달 단위로 이제 부과되는 거니까 월 말에 납부해야지. 이런 식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산금이 가산세라는 용어로 바뀌면서 한 달에 0.75%의 기간 이자도 1일당 0.025%로 개정이 되고, 1일당 0.025%면 한 달이면 0.75%가 맞겠죠? 그것이 다시 2022년 개정이 되면서 하루당 0.02%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과거에는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간 이자가 부과되지 않았었지만 2022년 개정분부터는 15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기간 이자가 면제됩니다. 요 정도 이제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이제 실무적이면서도 이론적인 개정사항이어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까지 정리가 되었을 겁니다. 사실 가산세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가장 중요하죠. 두 번째, 과소신고 가산세입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신고 불성실이에요. 납부지연 가산세는 신고를 제대로 했지만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일종의 연체료 개념이라고 하면, 과소신고 가산세는 신고 자체를 과소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죠? 언더밸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관세가 8%라고 했을 때 이 물건의 정상적인 가격이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00만 원에 8%니까 100만 원에 신고를 하고 8만 원의 관세를 납부하면 되는데, 내가 관세 납부하기 싫다고 50만 원에 신고를 한 겁니다. 50만 원에 신고를 하니 8% 더하면은 관세는 4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4만 원, 이 50만 원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부족세액이 되는 겁니다. 이걸 과소신고라고 해서, 과소신고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세게 붙습니다. 얼마가 가산세가 붙습니까? 과소신고한 금액의 10%가 일단 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기간이자가 1일당 0.02%가 붙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사실 이 과소신고 가산세는 내가 이거 검토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 과소신고한 거야? 그렇게 자진 신고를 했을 때 이제 가산세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관세 조사에 나와서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관세법에서 뭘 규정하고 있느냐? 보정 신청이라고 해서 자진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 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다라고 하면은 이건 보정 신청입니다. 보정 신청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네가 물론 부족하게 신고한 것이 있기는 했지만 아직 6개월밖에 안 됐고 자진 신고를 했기 때문에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겠다. 대신 기간이자만 내면 된다 정도, 이게 보정 신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정 신청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수입됐을 때 제대로 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지금 돈 없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하자. 일단 지금은 저가 신고해서 관세를 요만큼만 낸 다음에 어차피 보정 신청하면 돼. 그래서 6개월 이내만 신청하면 되니까 우리 딱 6개월 되는 날 이제 자진 신고해서 가산세 면제되고 그냥 기간이자 정도만 낼까? 이렇게 보정 신청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관에서 조사를 나오던, 아니면 우리가 자진 신고를 하던 6개월 이내 기간은 보정기간이라고 해서 이 가산세가 면제되는데, 하지만 이것이 부정하게 딱 봐도 얍삽하게 세금 안 내려고 보정 신청의 제도를 악용하려고 한 것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아무리 보정기간 이내일지라도 부당한 과소신고라고 하여서 무려 40%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냥 정말 끔찍하게 눈물 나는 거죠. 과소신고 가산세 정말로 주의하여야 됩니다. 이게 2022년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역시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무신고 가산세. 물건이 확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게 10개가 들어왔는데 9개에 대해서만 신고하고 하나가 어찌어찌 그냥 반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느냐? 걸리면은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얼마예요? 해당 세액 납부할 관세 20%, 그리고 실제 수입된 날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그 기간에 대해 1일당 0.02%의 기간이자가 부과됩니다. 사실 기간이자는 1일당 0.02%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닐 겁니다. 부담되는 건 뭡니까? 항상 1차로 붙는 가산세입니다. 무려 20%입니다. 물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부당하게 반입을 하여서 장사를 하려고 하거나 부당하게 이용을 하려고 했다. 이거 뭐가 되는 겁니까? 밀수입죄가 되는 거죠. 만일 밀수입죄에 걸린다고 하면은 이거랑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밀수입죄에 걸린다고 하면은 물품 가격만큼 벌금이 나가고 그 물품은 실제 몰수될 수 있기 때문에, 자, 밀수입죄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가산세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또 하나, 그냥 무신고가 아니라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은 가산세가 20%가 아니라 40%가 된다라는 점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신고지연 가산세.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이 됐습니다. 언제까지 신고하면 될까요? 창고비도 무료인데 그냥 느긋하게 가져다 둘까? 그러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요,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0일 이내 수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최대 2%가 부과되는데 2%? 방금 10%, 20%, 40% 이랬는데 가산세가 2%밖에 안 된다고? 정말 2% 부족한데? 그게 아닙니다. 이 2%는 과세 가격의 2%입니다. 지금까지 앞서 말씀드린 가산세는 3개 붙었습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물품에 과세 가격이 100만 원입니다. 관세가 8%라고 했을 때 관세는 8만 원이죠. 그럼 지금까지는 이 8만 원을 기준으로 10%, 20%, 40%의 가산세가 붙었다라고 하면은 이 신고지연 가산세는 과세 가격이죠.
이 100만 원에 대해 붙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전혀 낮은 가격이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높은 가격입니다. 그럼 왜 신고지연 가산세는 관세에 붙지 않고 과세 가격, 즉 신고 가격에 부과되는 걸까요? 어찌 됐건 신고를 늦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FTA가 적용되는 건이니 뭐니 해가지고 관세가 0%, 0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세가 0%, 0원이니까 가산세가 없나요? 그러지 않죠. 아무리 관세가 없더라도 신고를 늦게 한 그 행위 자체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가산세를 신고 가격, 즉 과세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 신고지연 가산세는 누구는 이렇게 100만 원짜리 물건 수입해가지고 2% 가산세인데 하필 내가 막 수백억 하는 그 물품을 수입해가지고 똑같이 수입 신고를 안 했을 뿐인데 가산세가 너무 많이 부과되면 억울하겠죠. 자, 그래서 신고지연 가산세는 최대 500만 원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가산세는 최대 2%로서 화면 보시면 나옵니다. 신고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까지는 0.5%, 50일까지는 1%, 80일까지는 1.5%, 그리고 80일이 넘어가면 2%, 즉 최대 2%가 부과됩니다. 다섯 번째, 신고 불이행 가산세. 신고 불이행을 하는 경우가 언제 있을까요? 첫 번째, 여행자 휴대폰에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폰이라고 하면 룰루랄라 신나게 해외여행 갔다가 룰루랄라 신나게 쇼핑하고 사들고 오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걸 여행자 휴대폰이라고 해서 관세법에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600불까지만 면세입니다. 600불이 넘어가는 해외 구매 물품에 대해선 해외 구매 물품이란 면세점에서 구매한 것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럴 땐 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신고 불이행 가산세라고 해서 납부할 세액의 40%가 붙고요. 하지만 이게 상습범이다. 벌써 몇 번 똑같이 걸렸다. 그럴 때는 상습범에 대해서는 6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신나게 해외여행 갔다가 쇼핑 좀 하고 들어오는데 그거 가지고 신고하기도 번거롭고 관세도 아까운데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걸려가지고 이거 있죠? 눈치 보면서 이렇게 나가야지 하는데 저기 세관 공무원이 선생님 잠깐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자, 가방 좀 열어볼까요? 에헤, 40% 당첨.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진 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입국하다 보면은 입국장에서요, 신고할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요쪽 신고할 물품이 있는 경우, 즉 자진 신고는 이쪽으로 가주세요라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럼 자진 신고를 하면은요, 최대 15만 원 한도에서 30%까지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자진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특히 이제 신고 불이행 가산세에서 크게 이슈가 되는 부분은 아닌데 이슈가 되는 부분은 항상 여행자 휴대폰이죠. 이사 물품입니다. 이사 물품에 대해서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실 이사 물품, 해외 이사 물품이라고 하면요, 해외 이사 업체가 알아서 신고를 잘해주기 때문에 크게 이슈가 되지 않으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즉시 반출 미신고 가산세. 관세법에선 신속한 물품 반입을 위한 몇 가지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단 한국에 도착하면, 우리나라에 도착하면 즉시 이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을 해서 우리나라로 그냥 가져오는 거죠. 그냥 바로 물건을 빼서 쓰고 10일 이내 신고하는 즉시 반출 제도. 두 번째, 수입 신고는 하고 수입 신고 수리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을 때 먼저 수리가 되기 전에 물건 빼고 나중에 수리를 받는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제도. 사실 이 두 가지 제도보다는 우리가 많이 쓰는 건 출항 전 신고와 입항 전 신고 제도입니다. 출항 전에도 신고할 수 있고 입항 전에도 신고할 수가 있죠. 글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 업무를 하다 보면 입항 전 신고 제도만 하더라도 어지간한 경우 신속하게 물품을 바로 이제 우리나라로 반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글쎄요, 사실 입항 전 신고를 가장 많이 쓰는 것 같기는 한데 저희는 사실 즉시 반출 제도나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제도를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편은 아닙니다. 문제는 즉시 반출 제도에 있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일단 한국에 도착하면 즉시 물건을 반출을 한 후 10일 이내 수입 신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 10일 이내 수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는 얼마입니까? 해당 물품의 관세 20%입니다. 즉 가산세 20%가 붙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즉시 반출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세관한테 즉시 반출 업체로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 가산세 한번 물고 나면은 즉시 반출 업체 지정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험에서도 이런 가산세 관련 이슈가 종종 발생하고 사실 실무에서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가장 이제 이슈가 되거나 아니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가산세에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이었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무도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고 안전하게 수출입 신고를 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이 아니라 어쩐지 뭐가 하나 빠졌다 해서 재수출 불이행 가산세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재수출 불이행 가산세가 일반적으로 크게 발생하는 유형은 아닌데 그래도 수업용으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재수출 불이행? 그럼 재수출 면세 제도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재수출 면세 제도란 우리나라에 일시 입국하는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 혹은 박람회, 국제회의 등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일시적으로 반입되는 물품,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반입되긴 했지만, 즉 우리나라 수입되긴 했지만 어차피 반드시 일정 기간 안에 다시 반출, 즉 수출되는 물품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수입될 때 관세를 납부하게 하고 수출될 때 관세를 환급해 주느냐? 그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수입된 거 다시 수출될 것이기 때문에 재수출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입 관세를 면제해 주는 것, 이것이 재수출 면세 제도이고, 그래서 정해진 기간 내 재수출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가산세를 물어야 됩니다. 가산세는 무려 해당 물품의 관세 20%입니다. 물론 총 한도가 500만 원이기 때문에 50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부할 관세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는구나. 여기까지가 가산세 전부입니다. 자, 그럼 진짜 안녕.